제일 먼저 결심한 건 일을 포기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말을 하려면은 일을 포기해야겠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돌아온 결론은 문제 제기를 한 저를 내쫓은 거죠.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피해자 가족들이나 피해자가 그 난관을 헤쳐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학교나 회사 측이 가해자들은 조용히 징계한 뒤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추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알려도 문제, 참아도 문제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오히려 곤란에 처하게 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한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모 씨. 지난 1월 회사 상사, 업체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시간은 밤 11시. 상사는 김 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낀 김 씨가 녹음한 그날 택시에서의 상황입니다. 하잖아, 좀 하잖아. 아니! 맞아. 애기 있잖아! 이거 하잖아. 애기 있잖아! 한번 제일 씻는 거야! 아니야. 그냥 쓰는 거 아니야. 제일 씻는 거예요! 그날은 가까스로 난처한 상황을 모면했지만 해당 상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을 했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네가 저번에 그렇게 화를 내고 갔는데 그래서 저기 택시 안에서 네가 화내고 간 그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정말 정신병자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가 차서.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비정규직인 자신의 인사권을 해당 상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결심한 건 일을 포기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말을 하려면은 일을 포기해야겠다. 연구원들 구성하는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당연히 저를 다시 쓸 리가 없잖아요. 김 씨는 지난 5월 회사 감사팀에 성희롱 내용과 증거물을 제출한 뒤 결국 회사를 나왔습니다. 해당 회사 인사 규정에는 성희롱은 해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회사 측은 가해자에게 사표를 내라고 권한 뒤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피해자 김 씨는 처리 과정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징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사람이 사표를 냈고 받아준 거잖아요. 소문이 많이 났는데 연애하다가 여자애가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저러고 나갔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많대요. 근데 회사 측은 성희롱은 인정되지만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완료하기가 되게 있었었죠. 저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해소를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고 시간적으로 되게 질질질 끌고 이럴 수가 소리가 되게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저희는 변화를 내고 싶었던 거죠.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은 피해자 쪽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유도한 면이 있는 만큼 성희롱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던 이은희 씨는 지난 2005년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회사 감사실에 이 사실을 알린 뒤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년 동안 법정 다툼을 통해 결국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이 기간 번번이 진급에서 누락되고 인사고과는 늘 최하위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이 씨는 주장합니다.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걸리는데 그 과정 끝에 보면 진급이 안 되고
뭔가 업무에서 밀려나고 내가 여기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승소한 뒤 회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 이 씨는 지금은 자신과 같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변론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면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많았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1월 회사원 박모 씨는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끌어안고 남자 직원의 바지를 내리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있다며 사장에게 투서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투서 내용을 알게 된 해당 상사는 회의를 소집해 자신의 행동을 해명했습니다. 또 기분이 좋으니까 그 바지를 벗은 거야. 그러니까 팬티만이 있었겠지, 그지?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런 뒤 박 씨가 다른 남자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박 씨를 다그쳤습니다. 의지하고 사겨. 너도 박수 가자. 누가 보시면 사귀냐고. 안 사귄다고 말씀드렸을까? 투서를 보낸 지 20여일 만에 박 씨는 7년을 일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돌아온 결론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한 저를 내쫓은 거죠. 회사를 나온 뒤 박 씨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은 성희롱 사건이 맞고 때문에 권고사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도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회사에 대해 벌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거 직장에 성희롱 보이며, 그다음 이거에 대해서 회사 사직 권고사직을 했으면 이것도 고용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다라고. 회사는 가해자의 직위를 강등하고 다른 지사로 전보 발령을 내기는 했지만 정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일종의 거부의사를 표시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정의 태도 내에서 다 조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성희롱을 당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여성민우회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상당 700여 건 가운데 4분의 1 가까이가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성희롱 문제 제기를 한 이후 가해자가 해고된 경우는 1.8%에 불과하고 신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경우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지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에게 사실은 그 힘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에게 잘못을 자꾸 전가를 시키게 되면 피해자는 더 말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가해자에게는 또 다른 가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제공하는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일어납니다. 지난해 4월 중학생 딸이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아직도 가족 모두 고통받고 있다는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문제를 제기하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조사한 뒤 가해 학생에게 전학조치를 명령했지만 가해자 측이 여기에 반발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연이어 제기했습니다. 이제 다 결정됐구나. 이제 안심을 했어요. 안심했는데 행정심판을 걸었어요. 집행정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딱 묶여버리잖아요. 학교 조치가. 안 된다. 가해자 측이 연이어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6개월이 흘렀고 이 기간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학교 측은 법적인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이제 학교에서 조치는 이제 접근 금지. 이제 서로 만나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더 이상 없었죠. 결국 가해 학생은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졸업을 코앞에 둔 올해 1월이 돼서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차라리 자신들이 포기하고 전학을 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피해 받으시면 전학하세요. 지난해 9월에는 비정규직 여성이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대학교가 성추행 혐의를 받은 교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사회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사건 해결 과정에서 더 큰 모멸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됐지 않았나 하는 피해자 자체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렇게 되면은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성장하면서 계속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죠. 그렇지 않으려면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가해자를 벌 주고. 전문가들은 이럴수록 피해자들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정 내리는 사람들이 가해자와 시선을 동일시하고 있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어떤 정말 독립적이고 전담적인 부서를 만들든 그게 어려우면 어떤 자문을 받는 이제 변호사든 혹은 이제 단체든 뭐든 여성단체든 이런 어떤 코업을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이걸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성범죄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3년 2만 3천 건을 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렵사리 용기를 낸 뒤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